지난주 이틀날이 무너졌던 반도체가 어젯밤 거짓말처럼 숨이 붙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반등했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3천 선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안전한 방어주로 도망을 쳤는데 어젯밤은 정반대로 위험한 반도체와 성장주를 다시 쓸어 담았습니다. 딱 사흘 사이에 시장이 정확히 거울처럼 뒤집힌 건데요. 대체 그 사흘 동안 무엇이 바뀐 걸까요? 답은 딱 하나, 물가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대로 보시면 왜 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봐야 할지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나나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어젯밤 숫자부터 짚어드릴게요. 이번엔 지수가 다 같이 올랐습니다. 다우가 53,055포인트로 0.29% 오르며 사상 첫 53,000포인트를 밟았고요. S&P 500이 7,537포인트로 0.7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6,121포인트로 1.12%가 올랐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반도체 지수도 12,900포인트로 2.17% 반등했고요. 종목을 보면 이번에는 상승한 쪽이 온통 반도체와 성장주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7.13%, AMD가 6.61%, 시게이트가 5.87%, 퀄컴이 5.8%가 뛰었고요. 테슬라도 6.69%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지난주 피난처였던 방어주는 되돌려졌습니다. 존슨앤존슨, 머크 같은 헬스케어가 1, 2%씩 빠졌거든요. 섹터로도 기술이 1.58%로 가장 강했고요.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02%로 가장 약했습니다. 이건 지난주하고 정확히 정반대 그림인데요. 시장을 보면 공포지수는 15.57로 더 내려갔고요. 10년물 금리도 4.471%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환율은 1,530원으로 원화가 좀 더 강해졌고요. 자, 이 뒤집힌 그림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신고가를 쓴 다우입니다. 다우가 사상 처음으로 5만 3천을 넘겼는데 이게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닌데요. 지난주만 해도 시장은 반도체가 꺾이고 돈이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로 숨어드는 전형적인 겁먹은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은 그 돈이 통째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반도체와 빅테크로 몰려왔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던 심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확 바뀐 거죠. 공포지수가 더 내려간 것도 같은 얘기예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반도체 안에서 나왔는데요. 어젯밤 브로드컴이 애플과 맺은 반도체 공급 계약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용 무선 칩이랑 와이파이, 블루투스 부품을 앞으로도 쭉 대기로 한 건데요. 애플이 브로드컴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손이라 이 소식에 브로드컴이 뛰고 반도체 전체가 같이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엔비디아였는데요. 사실 어젯밤 장 초반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가 1년 넘게 지연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시아 반도체주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곧바로 우리 로드맵은 그대로다. 차세대 칩은 가을부터 아마존과 구글 같은 곳에 정상 납품한다고 반박하자 우려가 싹 걷히면서 나스닥이 반등한 겁니다. 한마디로 AI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안도가 반도체를 되살린 건데요. 근데 이 반등의 진짜 열쇠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어젯밤 나온 미국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 경기 자체는 살짝 둔화됐는데 그 안에서 물가를 보여주는 가격 지수가 67.7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눈에 띄게 식고 있다는 신호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주에 반도체를 무너뜨렸던 게 바로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공포였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실제로 꺾이니까 이 공포가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시장에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도 내렸습니다. 지난주 인상 공포에 짓눌렸던 반도체가 이번 주 물가 완화에 다시 날아오른 거죠. 여기에 개별 종목 이야기도 꽤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크게 급등했는데요. 마이애미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 데다 회사 임원이 곧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테슬라의 몸값을 떠받치고 있는 게 결국 로보택시와 로봇이라 이런 소식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눈길을 끈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에서 대놓고 델 컴퓨터를 사라고 추천하면서 델 주가가 8% 가까이 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좀 껄끄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올해 델 주식을 사둔 걸로 공시가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자기가 가진 종목을 대통령이 직접 홍보한 셈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 주엔 챙겨야 할 이벤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오늘 나스닥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한 지 딱 15거래일 만에 초고속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이 지수를 따라서는 펀드들이 스페이스X 주식을 대거 담아야 해서
수조 원의 매수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바로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AI 매물이 호황 덕에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이 나올 거란 기대가 큽니다. 미국 반도체가 살아난 흐름과 맞물려서 오늘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시장 아래에 깔려 있는 지정학 이슈인데요. 두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먼저 미중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 24일 미국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미중 무역 휴전이 끝나는데요. 그 전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 자리라 결과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토인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터키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나라들한테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동맹 안에서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둘 다 당장 오늘 시장을 흔들 건 아니지만 하반기 내내 따라다닐 수 있는 변수라 미리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사흘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지난주 초엔 금리가 오를까봐 반도체가 밀렸고 중간엔 고용이 나빠지니까 경기 걱정에 방어주로 숨었는데 어젯밤엔 물가가 실제로 꺾인 게 확인이 되면서 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시장을 오르게 한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가와 금리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볼 것도 분명합니다. 이 물가 완화가 진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나올 삼성 실적과 이번 주 지정학 이벤트가 이 흐름에 힘을 실을지 아니면 꺾을지예요. 여러분은 이번 반등 다시 시작된 상승의 신호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잠깐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